가계부채 빨간불이 켜졌다고 하는데요. 경고등이라고 하죠. 뭐 기준금리는 동결이고 가계부채 경고등이 켜졌다고 얘기하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대출시장이 가열돼서 현장을 점검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참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뭘까 싶으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7월 11일 날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 2024년 뭐 하반기 기준금리 결정한다는데, 당연히 동결이죠. 인하겠다라고 뭐 전망하는 또라이들도 있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얘기죠. 여전히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등이 불안 요소로 계속 자리 잡고 있죠. 가계대출은요, 지난 이제 5월하고 6월 동안 10조가 늘었다는데, 이제 가계대출의 부실이 커지고 있다라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이 대출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늘려가지고 이러한 상황들을 만든 거죠. 앞으로 어떻게 늘려나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제 6%대를 상단금리요, 뭐 2%에서 6%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금리의 현황인 거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상금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가상금리를 스트레스 DSR에 따라서 이제 부과를 하게 됩니다.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SDSR을 2차 시행하는데, 그러면 대략 가상금리가 0.75% 부과가 되고요. 2025년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100% 시행하면 가상금리가 1.5%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금리가 5%다라고 하면 5에서 1.5%가 가상금리가 부과가 돼서 6.5가 되는 겁니다. 가상금리가 6%인데, 기준금리가, 시중금리가 6%인데 나에게만 1.5% 플러스해서 7.5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상금리 부과하게 되면 금융권들은 신나해야 하는 거죠. 왜냐? 공식적으로 대출자들에게 금리를 더 부과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벌어지면 꽤 우려스러운 거죠. 주요 은행, 5대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기준으로 2.93에서 5.76이었답니다. 뭐 참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신용도가 좋은 사람에게는 2.9%, 안 좋은 사람에게는 5.7%를 부과한다라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가상금리가 부과가 되는 거니까 꽤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린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저희들은 신나는 거죠. 이미 5대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얼마인가라고 봤더니 708조랍니다. 708조. 엄청나죠? 2023년 6월 달에 678조였는데 작년 6월하고 비교하면 1년 사이에 30조가 는 거고, 그 중에서 지난 5월과 6월 달에 10조가 늘었다고 하니까 참 가계대출, 그 가계부채 관련한 관리가 안 됐다라고 보면 맞죠. 윤석열 정부는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아무 생각 없이 대출을 그냥 막 올리고 있는 거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앞으로 나라 꼴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숨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면요, 그냥 이제 개막장인 거죠. 부동산 PF 대출, 그거 이제 부실을 최대한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집값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계속해서 대출을 늘려준 거예요. 건설사 살리겠다고 집값 올리고 서민들에게 계속 부담을 떠넘긴 거라고 이제 보면 맞겠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서민들만 힘든 사회인 거죠. 열심히 일하지만 정작 외면받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나라가 지금의 대통령이다라는 겁니다. 참 어떻게 되려나,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거나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출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인생을 좋게 만들어 가겠냐? 그럴 리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대출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내관이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꽤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너무 쉽고 만만하게 빚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빚이 1년 1억 빌리면 그냥 10년 동안 갚아야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한 3억 빌리면 30년, 5억 빌리면 얼마다? 50년이다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규모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요즘 청년들 2030들은요 1억 2억을 너무 쉽게 생각하죠. 살아가면서 1억 2억을 만져도 보지 못한 사람들도 되게 많다라는 거. 우리는 그게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가계부채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5대 주요 은행이 무려 708조를 가계에다가 대출해줬는데 어떻게 되려나? 뭐 나중에 뭐 1000조 되고 1500조 되려나요? 그러면 빚쟁이들은 그 빚의 규모를 어떻게 감당하고 살 수 있으려나? 참 우려스러운 거죠. 너무 심합니다. 빚으로 자꾸 뭔가를 이끌어온 게 지금의 정부이고 그 이전 정부인데 너무 막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든 빚을 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사는 우리들이 될 겁니다. 금융권들이 이제 대출을 틀어막고요. 대출 가산금리 높이고 대출받기 어려운 분위기로 만들어가면 결국은 대출로 그동안 이어오던 여러 가지들이 이제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할 겁니다. 요새 뭐 전세금도 DSR에 산정하는 걸 금융원이, 금융기관이,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계산 한번 해보라고 얘기했을 정도니까 말 다 한 거죠. 앞으로 빚은 절대로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다라는 거.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다라는 것과 함께 빚으로 뭔가 할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려 1년 사이에 30조가 는 가계대출 잔액.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709조다. 참 무섭습니다. 709조다라고 하면 이게 709조 한 2천만 가구다라고 하면은 한 가구당 뭡니까 이 한 가구당 빚이 2천 가구인데 빚이 있는 사람이 한 40%이고 빚 없는 사람이 한 60%라고 하니까 2천만 가구 중에 47, 28 248 대략 인당 한 가구당 빚이 한 1억 있는 겁니까? 이래저래 계산은 좀 헷갈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빚이 가계대출하고 기업대출하고 여러 가지 따졌을 때 대한민국에 빚이 있는 사람들이 인당 한 1억쯤 있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국민들 전체 중에서 40%가 빚이 있고 60%가 빚이 없기 때문에 40%에 해당되는 사람들로만 이렇게 계산하면은 대략 한 2100만 이러면은 한 700만 가구가 빚이 있다. 그래서 한 가구당 빚이 한 1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잘못된 계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빚을 함부로 져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말의 요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